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큰 움직임 없이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지만 오늘도 섹터와 종목별로는 개별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제2의 에코프로라는 별명이 붙은 포스코그룹주는 오늘 종목별 차별화 흐름을 보였는데요. 어제 쉬어간 포스코 퓨처엠이 8% 넘게 오르면서 40만 원 돌파로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포스코그룹이 광양에 10년간 4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지호 기자, 포스코그룹이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하겠다는 건가요? 네, 포스코그룹은 광양에 앞으로 10년간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역사상 가장 큰 투자 규모입니다. 구체적으로 광양 동호안 부지에서 그룹의 7대 핵심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7대 핵심 사업은 철강, 2차 전지 소재, 리튬 니켈, 수소, 에너지 건축 인프라, 식량 등입니다. 포스코가 동호안에서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철강 외 사업들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쳐집니다. 가장 유력한 분야는 2차 전지 소재와 에너지, 그중에서도 수소 사업입니다. 현재 포스코그룹은 2차 전지 소재사로의 도약을 선포하며 전기차 관련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핵심 축인 포스코 퓨처엠은 현재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포항과 광양에 각각 1개의 공장을 갖고 있고 광양 공장은 작년 11월 준공된 신공장입니다. 소재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포항에 1개 공장 착공, 이번에 광양에 증설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네, 오늘 갑작스럽게 투자 계획을 밝힌 건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번 투자 계획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광양에 있는 포스코 제철소와 동호안 부지를 방문하면서 공개됐습니다. 광양 제철소 인근에 위치한 동호안은 바다로부터 제철소 부지 침식을 막기 위해 설치한 공작물인데요. 포스코그룹은 지난 1989년부터 광양 제철소 설비 확장 등을 위해 제철소와 동호안 사이의 바다를 매립하고 있었습니다. 2050년까지 230만 평을 개발할 예정인데 포스코그룹은 이곳에서 신사업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제철 관련 업종만 들어올 수 있어 정부 차원의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정부 역시 이날 상반기 중에 입법 예고를 완료해 법령 개정을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광양시는 포항에 있는 포스코 퓨처엠 본사를 광양으로 이전하는 등 상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역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2차 전지 등 신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생산 기지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투자 계획을 통해서 포스코의 신사업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포스코그룹은 광양의 포스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으로 이어지는 전기차 밸류체인을 구축하게 됩니다. 포스코그룹은 광양의 제철소는 물론 양극재 전구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갖췄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제2 LNG 터미널까지 착공에 들어가면서 광양의 신사업들이 전부 포진하게 됐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은 이번 투자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가 연간 약 3조 6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연간 약 1조 3천억 원, 취업 유발 효과가 연간 약 9천 명이 될 것으로 자체 추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콘텐츠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지호 기자 고맙습니다. 자, 포스코그룹의 대규모 투자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10년간 4.4조 규모입니다. 이 포스코그룹주가 최근에 제2의 에코프로라고 불릴 만큼 시장에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그룹주가 동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럼 이제 오늘 소식이 앞으로 추가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성훈 기자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총액의 규모를 놓고 연간으로 나눠봅니다. 그러면 한 4천억 정도 규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투자와 과거에 수주를 받았던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향후에 투자의 계획을 더해본다고 하면은 이게 획기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일반적인 투자 정도라고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상승 같은 경우가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룹주 같은 경우 그룹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날 만큼 주가는 상당히 강했어요. 그러면 현재 최근에 상승한 주가와 현재 투자를 대입을 해봤을 때는 되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 규제가 있던 부분을 철폐를 해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열어준 셈입니다. 그러면 여타 업체 같은 경우, 철강업체 같은 경우도 이제 신사업 같은 경우를 추진할 때 좀 투자에 용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포인트를 놓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주신 부분은 이사님께서는 포스코 그룹보다는 기타 철강주들이 2차 전지주로의 신사업을 확장할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지점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소식이 2차 전지주에 전반적으로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선은 최근에 주가 상승이라든지 밸류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부분에서는 사실 이번 투자가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너무나도 긍정적이죠. 사실 4.4조 원을 투자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시차, 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언제 거를 땡겨서 지금 밸류로 놓냐에 대한 시차는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뭐 전반적으로 좋고 당연히 포스코만의 이제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걸 이제 밸류로 땡겨오기 위해서는 이제 실적이 나타날 때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이제 주가 이렇게 상승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 기사로 아니면 이 투자건으로 해서 바로 주가에 반응한다. 사실 이 부분 시차를 통해서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의 유의미한 뉴스는 맞지만 두 분 모두 최근에 많이 올랐던 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실적 가시화 구간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포스코 그룹주 대규모 투자 소식과 그 영향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인 이슈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중국 소비 회복 기대감에 들썩이는 중국 소비 관련주, 또 5월 MSCI 정기 리뷰 이벤트 관련주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먼저 보시죠.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1년 만에 4%를 넘어서고 전망치를 웃도는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특히 3월 한 달간 소매 판매가 10.6%로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을 하면서 소비 심리 회복의 본격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과 면세점, 카지노, 국내 중국 소비 관련주가 어제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5월 첫째 주 중국 노동절 황금 연휴를 앞두고 더욱더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과연 중국 소비 관련주 이번에는 의미 있는 연속성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이어서 5월 MSCI 정기 리뷰 이벤트입니다. 다가오는 5월 12일 MSCI 정기 리뷰 발표를 앞두고 편출입 예상 종목에 또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MSCI 지수로 편입이 되게 되면 수급 개선 효과가 있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 시장에서 편입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는 KT, 코스모신소재,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5월 MSCI 정기 리뷰 이슈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할지 잠시 후에 집중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제 발표가 됐죠.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기대해도 좋을지 궁금하고 그 이유까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이사님? 우선 3월 소매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10.6% 증가하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잘 나왔다, 두 자리가 나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시장 전망치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대입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한 지표가 어떤 영향으로 잘 나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7.4%였습니다. 이 부분을 상회하는 수치가 나타났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측면이 이제 지표에 반영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소비와 관련된 부분의 지표는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겠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단순히 이 판매가 소비와 관련된 부분의 지표가 잘 나왔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부양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의 카드를 놓을 게 아니라 아마 추가적으로 기업 측면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양회에서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조정이 나왔었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금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강이라든지 화학 이쪽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노동절 연휴도 좀 보겠습니다. 이제 노동절 황금 연휴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중국 노동절 연휴에 외국행 비행기표 예약에서 서울이 지금 이제 3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노동절 연휴에 중국 관광객 입국 효과 어느 정도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지점장님? 예. 그래서 노동절이 보니까 중국 노동절이 보니까 4월 29일에서 5월 3일이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중국 매체 그러니까 중국 여행사 시트립 산하에 있는 시장조사 플랫폼에서 조사한 건데요. 말씀하셨던
말씀하셨던 대로 한국이 이제 3위였습니다. 뭐 1등은 이제 홍콩, 방콕, 싱가포르 그 네 번째인데 실제적으로 홍콩을 이제 중국으로 본다면은 뭐 방콕, 싱가포르에 의해서 이제 3위로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해외 여행 예약 건수가 18배나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3년간 틀어막았었죠. 이랬던 부분이 이제 보복 여행 수요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앵커님 최근에 혹시 여행 다녀오신 적? 저는 다녀온 적이 없네요. 네, 코리아 마켓과 함께 하느라고. 예, 가고 싶긴 하죠. 예, 마음은 그렇죠. 굴뚝 같습니다. 그런 네. 것들이 아마 전 세계적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18배나 증가했던 부분 그리고 검색 건수도 9배나 증가했다라고 봅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체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검색하고 예약하니까 당연히 이제 국내 많이 들어온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많은 시장에 그러니까 이제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 상장사에 영향 미친다는 거는 실적이 좋아진 건 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면 중국 사람들이 와서 뭘 할까? 결과적으로 쇼핑을 하고 의료 수요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화장품도 사야 되고, 그리고 카지노도 갈 거고, 뭐 호텔에서 묵을 거고 이러한 것들이 상장사 다 곳곳에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 하면 뭐 대표적으로는 뭐 K뷰티, 화장품 빼놓을 수가 없고 면세점 그리고 이제 카지노 등이 좀 꼽히는데 우리나라의 그 K뷰티가 예전만큼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뭐 현지 브랜드들도 많이 생겨났고 또 외국 브랜드도 있어서 점유율 측면에서 좀 밀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 국내 브랜드 순위권 현황은 좀 어떤가요, 이사님? 우선 로레알이라든지 에스트레오더, 프록텐 갬블 같은 경우가 1, 2, 3위입니다.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죠. 대표적으로 해외 기업이 전체 상위권을 랭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은 예전이랑 지금이랑 대표 브랜드가 달라진 게 없다 보니까 좀 올드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의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다양해진 매체들 이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 사용하는 그 층들 같은 경우도 소비층이 좀 더 젊어졌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품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 그대로다 보니까 지금 10위권 밖으로 좀 밀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과거에 좀 영광이죠. 되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100만 원 넘어가고 이러한 시기와는 시장이 달라졌다는 점이겠고요. 그때 시각과 지금 시각을 대입을 하기보다 그냥 단순히 실적 추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주가의 변화가 있는지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실적을 이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주가는 좀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 소비 활성화 국면에서 화장품주의 그 이익 모멘텀에 대해서 그럼 어느 정도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나요, 이사님? 우선은 주가 수준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놓고 살펴봐야 되고 시장에 대한 그 점유율이 바뀔 때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중국의 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아진 거죠. 그러면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보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의 멀티플이 완성업체들이 높아지고 소재업체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매칭을 해서 매출의 다각화가 나타났고 그러면 이익 같은 경우도 좀 구조적인 개선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색조화장품 소재를 하는 기업들 여러 번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도 드렸는데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매매에 대입을 하시는 게 더욱 도움이 되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색조 쪽으로 조금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자, 면세점과 카지노 쪽도 이제 노동절도 다가오고 해외여행을 많이 가다 보면 이제 실질적인 수혜 정도가 더 커질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소비 활성화에 따라서 면세점과 카지노 부분은 이익이 좀 어떻게 반영을 할까요, 지점장님? 지금 중국을 영향으로 본다면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뭐 카지노도 그렇고 카지노도 그렇고 이제 면세점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중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생각보다 추정치를 능가하는 지금 실적을 좀 내고 있거든요. 네. 사실 기대치가 낮았던 부분도 사실이지만 그에 비해서도 양호한 거.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다가 중국인까지 입국자 수가 늘어난다라면 실적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3월 말쯤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22개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외국인에 대해서 전제 여행 허가제
비자제 없이 이제 입국을 허용했다. 실질적으로 이제 비자 없이 잠깐 들어올 수 있는 부분까지 이제 열어줬던 부분이 환승할 수 있게 해줬던 부분이 이제 여행 수요를 좀 폭발시켰고, 결과적으로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명동이라든지 어디 나가도 외국인 많다라고 느끼는 부분 굉장히 많고 뭐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뭐 서울역쯤에서는 여행객들이 캐리어를 들고 다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본격적으로 중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아졌다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K-팝이라든지 K-문화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하다라고 보고요. 뭐 입국자 수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뭐 동남아 그리고 뭐 인도라든지 그리고 또 유럽까지 그리고 네. 일본, 특히 일본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오늘 신한투자증권 이제 호텔신라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매수를 유지하고 이제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네. 상향했던 부분을 리포트를 냈는데, 상향했던 부분을 좀 뜯어보면 결과적으로 중국인들에 대한 유입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예상하는 부분이 좀 컸다라고 보고요. 뭐 1분기 추정치를 보니까 뭐 9,779억의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16% 상승한 177억 원으로 추정을 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중국인들 없이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 그래 잘 나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따이공, 그러니까 보따리상이라고 볼 수 있죠. 보따리상들은 사실상 이 수수료 때문에 사실 논란도 많고 사실 이익이 많지는 않지만 개별로 이제 여행 오시는 분들이 많아 보면 이거 곧바로 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면세점 수요라든지 호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뭐 카지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 VIP 없이도 실질적으로 기타 VIP,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했던 부분이 벌써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GKL도 그렇고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실적 추정치를 보면은 중국인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기대치에 좀 미치는, 그리고 네. 기대치 이상에 대한 실적을 냈기 때문에요. 결국 들어오면은 더욱더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관심도가 시장에서는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신라를 비롯해서 이제 카지노까지 지금도 예상 외 실적을 좀 잘 버티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실적을 찍어주게 되면은 더 잘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제 탑픽을 바로 좀 들어볼까요? 지점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탑픽으로 보고 계세요? 뭐 사실 여행객이 증가한다 그러면 사실 지금 뭐 엔터도 좋고 뭐 많은 게 있지만 저는 이제 네. 카지노 한번 카지노 말씀드리고 쪽으로. 특히 거기에서 이제 GK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GK 같은 경우 이제 1분기 추정치가 1,092억 원이 나왔습니다. 작년 대비 133%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195억이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중국 VIP를 빼고도 기타 VIP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증가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지금 없는 상황에서도 뭐 전 지역 고르게 드랍액이 성장을 했고요. 홀드율이 개선이 됐습니다. 상위 뭐 홀드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블에서 이제 고객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고객들이 이제 잃어서 이제 매출로 잡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P와 Q가 상승한 부분입니다. 네. P 그러니까 매스 고객들도 많이 증가했고, 그러니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잃었기 때문에 매출은 증가했다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도 GK 같은 경우 영업장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용산으로 옮겼는데 뭐 네. 프로모션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잘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중국인들이 뭐 들어와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카지노에서 GKL 짚어주셨는데 이제 드래곤시티, 서부 T&D 이제 안에 있는 그걸로 옮겨서 저희 또 네오주에서 한번 좀 짚었던 적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성우 이사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유망한 섹터 그리고 이제 탑픽 종목 어떤 거 좀 보고 계실까요? 리오프닝은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다음이 뭔지, 다음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다음의 키는 중국인 입국자입니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올 거고 다시 나갈 거고, 그리고 나서 소비를 하고 나서 나가겠죠. 그러면 저가 항공과 면세 같은 경우가 탑픽 업종이고, 여기에서 최선호주는 면세는 좀 베타가 큰 글로벌 텍스프리, 그다음에 항공은 저가 항공 중에서 기존의 노선을 늘려놨던 진에어 같은 경우를 탑픽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5월 MSCI 지수 정기 리뷰 이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좀 준비를 했는데 함께 보시죠. 최근 3년간 MSCI 지수 편입 종목의 주가 상승률을 저희가 좀 나타내 봤는데 평균 60%가 상승한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반면 편출 종목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의 등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MSCI 지수 편입 종목과 또 편출 종목 간의 등락률의 갭이 지금 뭐 70%가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지수 편입 의미 또 기대 효과 저희가 얼마나 좀 볼 수 있을지 지점장께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우선은 MSCI EM에서 한국을 포함한 지수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AUM, 그러니까 운영 잔고가 거의 뭐 규모가 4천억
악플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자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편입이 된다. 당연히 외국인 매수 유입이 있고요. 우리 편출이 된다. 당연히 매도가 있기 때문에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아까 보여주셨던 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랄 정도로 되게 상승률이 높고 뭐 하락이 컸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당연히 이제 수급에 영향이 있고 플러스 당연히 심리적으로도 영향이 있습니다. 뭐 심사 대상 기간을 좀 봤더니 4월 17일에서 28일 그리고 결과적으로 리뷰를 5월 12일 날 하고요. 결과적으로 패시브 펀드들이 이제 5월 30일 종가 부분에서 이제 종목 교체를 나서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한 번에 매수하고 매도했을 경우에 대한 이런 트랙 레코드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미리 매수를 하고 미리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고요. 외국인이 매도한다, 뭐 외국인이 매수한다. 당연히 이제 개인이나 다른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로 참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표 전후 3개월에 지금 이제 등락률인데 60%가 오르고 10%가 빠졌습니다. 종목별로는 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MSCI 지수 편입 종목의 주가 변화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신풍제약이 533%, 에코프로비엠이 220%, 그리고 이어서 알테오젠이 86%, 또 LNF가 44%의 높은 수익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5월에 MSCI 지수 편입 예상 종목으로는 대표적으로 KT와 또 코스모신 소재,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꼽히고 있는데 뭐 KT를 제외하고는 뭐 코스모신 소재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뭐 신고가 랠리를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좀 추가 수급이 더 들어올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MSCI 지수의 편입 기준 중에 하나가 시총 몇 이내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우리가 보기에 오른 종목들이 포함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편입에 대해서 그 이전에 한 달 정도 기대감이 있을 때 패시브 자금 이전에 액티브 자금 같은 경우가 미리 이 부분을 활용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편입이 확정될 때 자금은 종가로 외국인 딱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고 나서 외국인 매수는 잡히기는 한데 이게 패시브성 자금입니다. 그러면 이 자금이 들어올 때 액티브 자금은 매도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한 발이 빨라야 됩니다. 이게 편입된 데서 그 종목을 살 게 아니라 편입 예정에 있는 종목들이 편입될 수 있는 조건에 부합을 했을 때 그걸 놓고 미리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KT 같은 경우는 편입에 대해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외국인 한도 같은 경우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KT 같은 경우는 논외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리 시장보다 더 빠르게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해야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예상 종목으로 꼽혔던 이제 금양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주가 과열 이슈로 지금 이제 편입 불확실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의 편입 이 이슈에 대해서 좀 투자자들이 어떤 시각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지점장님? 금양과 에코프로. 네. 이게 사실상 이제 이렇게 사실 시장이 이제 금연가 에코프로를 아마 전 국민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전 국민이 알 정도로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아시고 뭐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짤도 많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또 MSCI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만 좀 MSCI 지수 편입에 대해서 예외 조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과열 조항이 있다라는 거 사실상 저 부끄럽지만 몰랐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편입이 안 된다. 사실상 주가가 극단적으로 BM 대비해서 BM이 보니까 MSCI 코리아 INI 지수긴 한데요. 이걸 초과 수익률, 그러니까 일정 기간 초과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너무 초과했을 경우에는 신규에 편입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봤더니 5일, 10일, 15일, 20일 내에 100% 이상, 그리고 뭐 25, 30, 35, 40일 내에 뭐 200% 이상, 그리고 45, 50, 55, 60일 내에 뭐 이렇게 400% 이상인데 공교롭게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심사하기가 60일 대비해서 지금 460% 가까이 상승을 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400%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뭐 대략 한 62만 원 정도로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편입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좀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높을 가능성이 높은데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결과적으로 에코프로가 편입이 안 됐다고 해서 시세가 급격하게 꺾인다. 사실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양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심리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지언정 어차피 지금 받고 있는 밸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뭐 논란은 있지만 뭐 몇 년 것까지 갖고 온다. 아니면은 뭐 다 너무 미리 땡겼다. 뭐 반대편에서는 너무 미리 땡겼다. 불확실성이 있는데 불구하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 MSCI 편입에 대한 부분보다 그냥 2차 전지에 대한 시각
투자력이 아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편출 종목들의 주가 변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종목들인데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편출 이후로 60% 이상 하락을 했고 신풍제약은 39.5% 하락을 했는데 편입 당시에는 무려 500%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어서 알테오젠도 보시면 편입 당시에는 86%의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인데 편출 이후로 34% 빠졌고요. 시젠 같은 경우도 31%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5월에 MSCI 리뷰 편출 예상 종목으로는 S1, 또 SD 바이오센서, 제일기획, 또 롯데쇼핑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의 편출 가능성 그리고 편출 이후의 변동성에 대해서 이사님께 한번 좀 들어볼까요? 우선 대표적으로 편출이 되는 종목들은 주가가 좀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실적이 꺾이면서 좀 미리 조정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편출에 대한 종목 눈으로 보기에는 부정적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미리 어느 정도 매도가 나온 상황이고 이 편출이 이루어지고 나서 외국인의 그 전체적인 매수를 대입을 해서 이 부분이 나가는 기점에서 되려 이제는 수급이 비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조금이라도 실적이 회복을 하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수급의 빈집이기 때문에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했다 해서 이 종목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활용해서 긍정으로 이끌어낼 만한 포인트를 찾아내면 그게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편출이 미리 이제 좀 예상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좀 지켜보다가 외국인의 수급이 다 빠져 있다고 하면 좀 들어가 보는 전략을 말씀을 주셨는데 황재수 지점장께서는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해보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까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거 예산이 많이 올라서 그에 따라서 이제 시가총액에 대한 비중도 됐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규정에 이제 부합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이 이제 편입됐던 부분은 사실상 뭐 시장에서는 다 알려져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더 외국인 수급을 기대하고 뭐 더 산다. 사실 이거는 사실상 좀 많이 좀 옳은 선택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분명히 외국인 수급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매도로 이제 활용을 하셔도 되고 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올 수 있어서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코스모신소재는 벌써 외국인 수급이 미리 나타났습니다. 아까 5월 30일이라고 기준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전에 트랙 레코드가 이제 차이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리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미리 매수를 했고요. 최근에 KT도 이제 매수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편출 가능성도 금양도 뭐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SD 바이오센스라든지 롯데쇼핑도 외국인 매도 수급이 많이 죽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매도에 있어서는 좀 안 좋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 이제 대응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와 또 함께 하시면서 내용들을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발 소비 훈풍에 좀 주목을 받는 종목들 그리고 또 MSCI 정기 리뷰 이벤트로 또 관련주를 좀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종목들을 미리 잘 좀 선점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외 투자리그, 시간외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외 단일가 박수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외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외 단일가를 통해 시간외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외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3% 강세로 마감한 광명전기 그 상승세 이어가면서 6%대 상승률 보이면서 코스피 시간외 거래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대림통상이 4%대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오늘은 2% 하락을 보였던 이수화학, 시간에서는 분위기 반전 시도하면서 4%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삼보모터스 자동차 부품주죠. 최근 급등 후 쉬어가는 흐름으로 오늘 정규장에서 1%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코스닥 시간외 거래에서 10% 상승한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04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DSK가 9%대 상승률 보이고 있고 그리고 MFM 코리아 글로벌 브랜드 의류를 OEM, ODM 방식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5%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그 긍정적 에너지 이어가면서 8%대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제일 연마가 3.6% 하락하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마제를 제조하는 업체로 1% 하락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3% 밀리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태평양 물산이 3% 하락하면서 1,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M백스에도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배터리를 제조하는 업체로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역시 2% 하락하면서 3,8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EV 첨단 소재가 4%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15% 급락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체크를 꼭 해보셔야겠고요. V원텍이 2% 하락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아모 그린텍도 2.2%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움직임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는 또 시장의 많은 종목들 가운데서 투자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내일을 여는 유망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의 종목 만나보시죠. 자, 김성준 부장께서는 진성TC 가지고 오셨고요. 이성웅 이사 큐브엔터 그리고 황재수 지점장 TNT 가지고 오셨습니다. 진성TC부터 볼까요? 이제 건설 중장비 부품을 담당하는 업체인데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가 되면서 현재 굴삭기, 건설 중장비 시장이 꾸준하게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진성TC만의 강점은 어디 있을까요? 예, 일단 진성TC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굴삭기의 이제 하부 구조물 롤러 같은 그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자원 개발 전쟁이 이뤄지고 있고 또 북미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관련 시장에 지금 올해도 좀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주 매출처는 이제 미국의 캐터필러가 한 60%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좀 나가고 있고요. 그밖에 일본의 히다치, 또 국내의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그런 회사에 주로 납품을 하는데요. 작년 4분기부터 미국 농기계 1위 업체죠. 존디어로 그 납품을 시작을 했고요. 존디어는 이 관련된 굴삭기 쪽에서는 관련된 부품 시장에서는 글로벌 5위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고객을 또 하나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또 고객을 확보하면서 일단 또 물량을 또 생산을 또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태국에 신규로 이제 공장 증설을 좀 시작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이면 이제 완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 규모가 기존의 생산 설비에 한 30% 가량 추가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도 수익성 개선으로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좀 개연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본다면은 북미 시장이 이제 35%로 가장 높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미는 인프라 투어가 계속해서 활성화가 지금 화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좀 중국 시장을 좀 주목을 해보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높은 4.5가 나왔고요. 특히 또 오늘은 국내 모 증권사에서 봤을 때 그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이 6.3% 가량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중국 양회에서 얘기했었던 5% 내외보다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관련된 시장에서 이제는 좀 더 회복되는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진성TC의 가장 큰 장점은 실적 대비 싸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663억, 순이익이 454억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대 초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한다면은 작년 실적으로 기준으로 본다면은
PER 기준이 5배가 채 안 되는 정도로 저렴한 상황인데요. 물론 작년에는 전쟁과 또 이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좀 인플레 현상들이 좀 생겼죠. 그래서 판매 단가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올해는 물론 작년보다는 좀 판매 단가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상되는 올해 영업이익이 한 55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역시 PER 기준 따진다면 7배가 채 안 되는 정도로 상당히 좀 값싼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점들이 가장 큰 또 투자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밸류에이션도 훌륭하고 지금 또 글로벌 1위 업체인 존 디어의 납품을 또 시작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4월 10일에 양봉을 좀 강하게 그려낸 뒤로 좀 위로 고개로 방향을 좀 돌리는 모습인 것 같은데 가격은 어디까지 좀 열어두고 전략을 세울까요? 네, 일단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적으로도 바닥권에서 좀 안정화를 찾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61선을 돌파를 했다가 살짝 밀리는 그런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오늘 기관 내고 있는 양매수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아직까지는 매물대 안에 있죠. 가장 좀 매물이 많은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요거 돌파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이제 13,500원 정도 수준에서의 가격 저항은 우려는 됩니다만 일단 돌파 시도는 오늘 최종적인 목표가 일단 15,000원까지는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요. 최근에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양봉을 보였었던 그날의 저가 11,450원을 손절 가격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성이사의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큐브엔터 가지고 오셨는데 최근에 흐름이 좀 좋았는데 오늘은 좀 음봉으로 좀 3% 정도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여자아이들의 대표 좀 엔터사인데 최근에 엔터사들의 좀 주가가 좋은 것 같아요. 그중에서 큐브엔터에 주목하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선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고 오프라인 콘서트가 본격화되게 되면 엔터주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한 30% 정도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콘서트 개최를 가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지금 나오는 콘서트 수익을 환산을 했을 때 그 정도가 나올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 투어가 열린다는 가정입니다. 이 부분을 대입을 해봤을 때 그러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중국 멤버 같은 경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라인업을 갖춘 엔터사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여자아이들의 멤버 같은 경우가 중국 로컬에서도 좀 이렇게 인지도가 높은 멤버이기 때문에 가장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여부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시가총액이 한 3,5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이 한 163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중국에 대한 시장, 오프라인 콘서트가 열림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그 부분을 반영한다고 하면 한 2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비용을 감안을 하더라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4,500억, 5천억 이 정도까지는 단계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 중국 오프라인 콘서트가 열리는 그러한 기점에서는 좀 그 프리미엄을 플러스로 더욱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큐브엔터라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투어를 하게 되면 매출이 30%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좀 말씀 주셨는데 지금 뭐 3월 정도부터는 계속 좀 오름세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목표가 생각하고 계세요? 우선 최근에 이렇게 주가의 가파른 상승, 뭐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강한 상승이 나타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한 18,000원대 정도를 지지를 받던 가격은 최근에 좀 주가가 상승해서 25,000원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의 주가에서 우선은 매수가는 25,000원, 현재가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정도 가격에서 매매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3만 원 정도를 1차적으로 우선 열어뒀습니다. 전고점 돌파 정도는 무난히 가능하다는 점을 나타냈다는 걸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2만 원입니다. 2만 원의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월, 2월, 3월 가격의 중간값 정도 그 정도 가격인데 이 가격을 깬다라고 하면 뭐냐면 좀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오프라인 콘서트 기대감이 좀 덜해졌을 때 이 가격을 깰 수 있음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황제수점장의 내여주 PNT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NT는 최근에 캐파 확장과 또 연속되는 수주로 올해 성장 기대주로 좀 꼽히고 있는 만큼 4월 들어서는 또 주가도 좀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모멘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모멘텀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증권사 추정치를 보니까 16%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뭘 하냐라고 했을 경우 이제 전국 공정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4가지 공정 중에 전국 그리고 조립이라든지 활성화 공정이라든지 패키지 공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전국 공정 앞단에 있는 부분이 기술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윤성 FNC가 너무 많이 급등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전국 공정에 속한 이제 믹싱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거기도 영업이익률이 10%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10%대 뭐 후반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마찬가지로 PNT도 왜 이렇게 안 가냐? 그러니까 아마 2차 전지 공부하시거나 뭐 양극재도 당연히 공부 많이 하셔서 뭐 수익 있으신 분이 있겠지만은 뭐 장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PNT가 제일 답답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좋다며 수주 제일 많다며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가는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많이 못 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왜 못 가냐? 사실 뭐 저도 사실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는 것도 이유가 있고 모르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오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말씀 한번 다시 드리면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뭐 1,500원의 RCPS 그러니까 이제 자금을 유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수주로 인한 추가 증설이고 추가 증설에 따라서 캐파가 8천억에서 1.5조까지도 이제 캐파를 증설했습니다. 지금 수주가 너무 많아서 1.5조의 캐파가 풀 캐파로 들어가다 영업이익이 15%가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수가 있고요. 24년도 매출 추정치가 6,500억에 영업이익이 한 1,050억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매출 9,800억에 영업이익이 1,57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단에서는 다른 장비 회사에 비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주가 안 가냐에 대해서 부분에서는 뭐 결과적으로 이익의 트리거가 확 들어오는 거는 24년도 뭐 이때니까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최근에 그 양봉으로 좀 강하게 뚫어주나 싶었는데 아직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 전략 어디까지 볼까요? 우선은 그 전략으로 이제 매수 단가는 뭐 사실상 이제 지금쯤 그러니까 59,000원대 매수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이제 8만 원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4,000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저점인 이제 54,000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과적으로 다른 장비 업체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거, 전국 공정이 사실상 기술 난이도가 좀 높다라는 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장비주도 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는 회사는 좀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우수한 영업이익률과 또 수주 잔고가 좀 가득한 회사 PNT 좀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김성준 부장의 진성TC, 이성웅 이사의 큐브엔터 그리고 황재수 지점장의 PNT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함께해 주신 이성웅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거래 탑5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팜스토리입니다. 오늘 특징주의 사료주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오늘 1% 강세로 마감한 팜스토리, 시간에서도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4위 보시죠. 한일사료입니다. 2월 말 사료주들이 고점을 형성한 후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해왔습니다. 최근 하락세를 멈추고 횡보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한일사료는 오늘 2% 가깝게 상승하며 21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9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3.4%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3위의 오른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소니드입니다. 자회사인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업체 F디스플레이를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에 매각했다며 장 마감 후에 공시했습니다. 이번 매각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2차 전지 재활용 사업을 개편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소니드 측은 설명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42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4.8%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 확인해 볼까요? 광명전기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죠. 3% 강세로 정규장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거래량 3위를 기록하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9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6.7%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보모터스인데요.
자동차 부품주로 최근 자동차주의 훈풍으로 급등 후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1%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강하게 상승하며 분위기 반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0% 상승한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삼보모터스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시간에서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상승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어제 장중에 IR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좀 컸었는데 오히려 오늘은 1% 정규장에서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 역시 효과는 이 방미 명단에 포함됐다라는 부분들인데 물론 방미 명단에 포함된 다른 회사들은 대략 한 3에서 5% 정도의 등락률이라고 한다면은 시간 내에서 독보적으로 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작년 기준으로도 친환경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부품들을 총 18종 수주 금액으로는 2천억 정도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작년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220억대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200억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회사였는데요. 사실 IR보다도 이 방미 명단 포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커졌다라는 부분들이고 기본적으로 관련된 부품들이 북미 지역의 또 진출도 기대감까지 좀 더해지면서 금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3위 소니드도 보겠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급락을 했지만 장 마감 후 자회사 매각 공시에 시간에서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2차 전지 재활용 사업 개편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내일까지 이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소니드가 자회사를 매각을 했죠. 일단 매각을 하면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를 했는데 사실 소니드가 계속해서 지금 2차 전지 사업으로 좀 강화를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회사를 하나 또 인수를 했었고요.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회사를 좀 인수를 했었고 이번 자금 마련을 통해서 또다시 또 인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최근에 기사를 좀 한번 쭉 보게 되면은 삼성 SDI 협력회사인 어떤 회사를 지금 인수 가능성을 좀 타진하고 있다라는 좀 기사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지금 수직 계열화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역시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 2차 전지 쪽으로 아예 좀 탈바꿈하려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더해지면서 금일 시간에서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회사를 매각함으로써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고 또 2차 전지 사업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이는 만큼 기대감은 유효하다라는 평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의 특징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 시장을 열어갈 종목별 베스트 전략 실시간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탑5였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우선 중국 시장 먼저 보시죠. 오늘 아시아 시장 대체적으로 파란불 켜져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68% 빠지면서 파란불로 장을 마감했고요. 선전성분 역시 지금 현재 0.8%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을 앞둔 홍콩 항생지수는 현재 1.5%로 가장 크게 빠지면서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본토에서는 하락장이었지만 그 속에서 AI 테마가 다시 인기를 끌며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국영통신사를 중심으로 대화형 AI 서비스와 관련한 업계 단체인 GPT 산업연맹이 출범했기 때문인데요. 한편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챗 GPT로 야기된 AI 열풍으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 장비주들이 강세 보였으니 이 부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일 닥스 지수는 0.2% 약간 밀리면서 시작을 했고요. 프랑스 까크 역시 0.04%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유럽의 CPI, 인플레이션율, 핵심 물가 상승률 등 다양한 경제 지표가 발표됩니다. 또 내일은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체감 경기를 알 수 있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유럽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